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탈북단체들이 25일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위험국으로 설정된 접경지역 5개 군지역에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양구군. 최전방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경찰이 24시간 배치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차량을 일일이 살펴본 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관련해서 검문 검색 있으니 혹시 협조 가능하십니까? 강원도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을 중심으로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 지역에선 지난해부터 대북전단이 한 번도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는 고성 대진항에서 쌀이 든 페트병 1000개를 물에 띄어 보내는 행사가 추진됐다가 경찰의 저지로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을 전후로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소식에 이곳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접경지역 마을마다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전단지가 뿌려져서 저 산에 막 그 풍선 전단지가 떨어지고 막 그랬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 안 한다고 했는데 요새 들어와서 하니까.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 보고 강경한 대응을 공고했습니다. 만약에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북측의 거기에 따른 행동, 특히 2014년도에 총격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25일 전후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4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진단을 둘러싼 의사들의 대립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와 이 진단을 내린 나머지 병원들의 관점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기약 없는 싸움 속에 노동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7년가량 일해온 권영욱 씨는 지난 2018년 일을 하다 다쳐 치료를 받던 중에 양쪽 어깨에 이상을 발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결과 오른쪽은 산재로 인정됐지만 왼쪽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권 씨가 제출한 병의 증상이 왼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심사에서 자문을 맡았던 공단 측 의사는 신청한 병 대신 다른 병증이 왼쪽 어깨에 있다고 소견서에 적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병증 역시 산재로 인정되지만 신청한 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권 씨는 다른 병명이 있을 가능성을 진료받았던 병원들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면박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거 갖고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진단서를 줘달라면 나는 내가 보이는 만큼에 대해서 진단서를 더 주고 싶다. 근데 이걸 갖고 염증석이니 보인다 안 보인다. 배정능력 파일이 많네. 진료를 받은 병원과 심사를 맡은 위원회의 병명이 엇갈리면서 2년 동안 2번이나 산재 심사에서 탈락한 권 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억울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3번째 신청을 권유합니다. 다시 제출을 한다거나 이러면 다시 검토를 또 할 거거든요. 그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에 대해서 만약에 내신다고 한다면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번 심사에서는 이전과 다른 자문 의사들이 또 다른 병명을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자존심 싸움에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삶은 억울함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삼척에 있는 국도 38호선이 지난 2016년 4차선으로 확장이 됐는데 일부 구간은 여전히 2차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노선에 들어가는 사찰의 반발 때문인데 올해도 확장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과 태백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입니다. 곧게 뻗은 편도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확장하지 못한 구간이라 예전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옆으로 꺾어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도로의 4차선 확장 공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07년. 9년 만인 2016년에 대부분의 구간을 개통했지만 중간의 3.1km는 여전히 2차선입니다. 확장 노선에 부지가 걸리는 사찰이 환경 영향과 보상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강행 시도가 있었지만 거센 저항에 막혔습니다. 도로 당국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사고도 많이 나고 시민 불편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 차질이 장기화하는 데는 허술한 행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 의견을 적법하게 청취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도로구역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토지 보상이나 수용 절차를 매듭지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개통은 빨라도 내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동해 무릉계곡은 지난 1977년에 국민관광지 1호로 개방된 유명 관광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무릉반석과 두타산으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등산로만 있었는데 최근 새로운 등산길이 개설돼 다음 달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이 배틀바위 등산길에 다녀왔습니다. 무릉계곡 매표소에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왼편으로 돌계단이 보입니다. 동해시가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배틀바위 등산로 입구입니다. 배틀바위까지는 왕복으로 1.8km로 경사가 심한 구간은 완만한 길을 만들고 돌계단과 나무계단이 설치됐습니다. 무릉계곡 입구에서부터 배틀바위까지는 1시간가량이 걸립니다. 무릉계곡이 관광지로 개방된 지 40여 년 만에 추가로 등산로가 개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발 550m에 위치한 배틀바위는 비단을 짜는 배틀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상에서는 동쪽으로 멀리 동해안이 보이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무릉계곡의 절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배틀바위에서 비단을 셋필 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고 올라왔는데 이제 밑에서 보기에 바늘 구멍이 있는 그 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걸 보고 배틀바위 꼭대기까지 올라오니까 그 전설이 생각나면서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릉계곡 일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는데 지난해 산림청과 동해시가 친환경적으로 산림구역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등산로 공동개발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배틀바위에서 두타산성과 수도골, 박달령까지 무릉계곡 남쪽 능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 이야기가 있는 길, 또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다른 노선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계곡 배틀바위 등산로는 현재 마지막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말에 일몰 예정인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춘천 국제레저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대회로 변경돼 개최됩니다. 춘천 레저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막기 위해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로 바꾸고 8월 29일부터 2주일 동안 규모를 줄이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분산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저 경기 대회는 현장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박 캠핑 대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가 제74회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아쉽게 김해고에 패배하며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4회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김해고에 맞선 강릉고는 김진욱 선수의 호투 등에 힘입어 3대1 리드를 지키다 9회 초 무려 석점을 내주며 4대3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 우승을 놓쳤습니다. 사상 첫 전국대회 우승에 도전했던 강릉고는 앞으로 열릴 봉황대기와 대통령배 대회에서 우승에 재도전하게 됩니다. 강릉시가 건축물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숙박업을 하는 업주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들에게서 이행 강제금을 징수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영 의원은 강릉시의 불법 숙박업 적발에 따른 이행 강제금 징수율이 49%에 그쳐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행 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중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됐다며 관련 조례를 서둘러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릉시가 마슬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환승을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8월 옥계면을 시작으로 12월 사천 연곡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주문진읍과 왕산, 성산, 구정, 강동면 등 5개 읍면에 마실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3시간 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무제한 환승을 추진하며 내년부터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한 번만 요금을 내면 하루 종일 무료 환승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강원도가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지방통계지청 등 7개 기관의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원경제분석협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어제 도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된 산업과 생활 방식을 반영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분석협업추진단은 지역 경제 동향과 정책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강원도 맞춤형 경제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시 전체 항공사진 정보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드론과 위성 등으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해 색상과 굴곡 보정을 거친 정사 영상으로 원주시 생활지리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를 각종 인허가와 국공유 재산관리, 사업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도시민을 대상으로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내 3개의 농촌 체험 마을을 선정해 체험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